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그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. 정법 강의 채널에 연예인 자살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. 여기에 담긴 시각을 좀 함께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연예인들이 때로는 좀 힘든 선택을 하는지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전체의 그 높은 자살률 문제에 대해서 이 영상이 제시하는 해법이랄까요? 그게 좀 독특하더라고요.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까요? 이 영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이 그거였어요. 젊은 연예인들의 비극이요. 이게 종종 인기하고 실력의 불균형에서 온다는 거예요. 네, 맞아요. 재능으로 인기는 빨리 얻는데 정작 그 인기에 걸맞은 내면의 깊이, 아니면 뭐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런 품격, 이런 걸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약간 포장만 화려한 상자 같다고 할까요? 네, 그 지점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일단 인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르잖아요. 근데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깊이,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. 처음에는 뭐 화려한 모습이나 노래, 춤 이런 거에 막 열광하던 팬들도요. 시간이 지나면 좀 삶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뭔가 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근데 계속 피상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면 결국 실망감으로 이어진다. 이런 분석이죠. 특히 청소년 팬들한테는 그 영향이 엄청 크니까 어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. 이렇게 강조하고요. 그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, 이 설명도 상당히 와닿았어요. 영상 보니까 무대 위에서는 막 환호를 받다가 딱 혼자가 되면 그 고독감, 이게 엄청난 공허함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뭐 정신적인 문제나 약물 의존으로까지 갈 수 있다. 이런 얘기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인기 속 뒤에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. 영상 속 그 말이 딱 기억에 남네요. 근데 영상에서는 왜 유독 연예인에게 이 공허함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걸까요?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? 영상의 논지는 아마 급격한 낙차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은 책임감, 이런 거요. 그러니까 대중의 엄청난 에너지를 막 받다가 갑자기 혼자가 됐을 때 그 간극 있잖아요. 아, 네네. 그리고 또 자신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거기에 비해 내면의 준비가 좀 부족할 때 오는 불안감?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.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그냥 상담받고 이런 걸 넘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인성교육이요? 네, 그냥 인기만 얻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. 이런 주장인데요. 실력과 인품이 없으면 그 인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. 이건 꽤 강한 경고죠. 와, 결국에는 그 내실을 다지는 것, 그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영상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걸 한국 사회 전체의 그 높은 자살률 문제로 확장을 시켜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좀 독특했죠.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이 뭐 환경 탓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힘들다, 이렇게 진단을 딱 내리더라고요. 그러면서 해결책도 아주 단호하게 교육이다 이렇게 제시하고요. 여기서 영상이 그 홍익인간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요. 한국인들이 본래 큰 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현실에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룰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. 아, 방법을 몰라서? 네,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이게 높은 자살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. 뭐 이런 분석이죠. 이게 이 영상의 좀 독특한 관점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기존의 교육, 그러니까 책으로만 배우는 흡수 지식이라고 표현하던데요.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. 이렇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막 강조를 해요. 그 새로운 교육 방식이라는 게 그 생활도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? 맞나요? 네, 맞아요. 생활 속에서 길을 찾는 공부. 일상 속에서요? 네. 그리고 지금은 뭐 누구나 지식인인 연구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. 연구시대. 네.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. 이걸 되게 강조하죠. 심지어 뭐 커피숍 같은 그런 일상 공간도 연구소가 될 수 있다, 이런 비유까지 썼고요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? 나누면서 배운다는 게요. 핵심은 그거 같아요. 나누는 것 자체가 바로 연구고 공부다. 라는 관점인 거죠. 이 영상에 따르면 그냥 내 주장만 막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. 각자의 생각이나 지식을 좀 자유롭게 나누는 그 과정 자체가
개인과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. 아, 수준을 높인다? 네네. 서로에게 배우고 또 영감을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. 영상에서는 심지어 수준이 높으면 자살하지 않는다.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거든요. 와, 굉장히 단호하네요. 그렇죠. 결국 내면의 어떤 성숙도 그 수준을 높이는 교육이야말로 이 자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. 네. 오늘 저희는 당신이 주목하신 이 유튜브 강의 내용을 통해서요. 연예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그 이면, 그리고 또 사회 전체의 자살률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독특한 진단과 해법을 좀 살펴봤습니다. 정리해보면 그 인기와 내면 성숙의 균형 문제, 그리고 과거 지식 답습을 넘어서는 좀 실질적이고 참여적인 생활교육, 또 나눔의 중요성, 이런 것들이 이 영상의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영상이 특히 그 나눔을 통한 배움과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요.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이 영상의 주장처럼요, 지식과 관점을 나누는 것이 성장의 열쇠라면요, 혹시 이번 주에 당신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형태로든 나눔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? 그 나눔이 당신 자신 혹은 대화 상대방의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